수업 시작할게요. 엄청 많이 했네요. 저희가 어제는 쉬었고, 그냥 금요일 날 프로토타입은 그냥 아니고, 그죠? 비동기식 통신에 대해서 배웠네요. 비동기식 통신. 자, 저희가 이제 통신에 대해서 좀 배웠는데, 이렇게 이동하면 동기식, 그다음에 이 렌더링된 화면에서 동적으로 불러오면 여기에 비동기식 통신 이렇게 얘기했고요. 우리가 이제 요 어싱크러너스 비동기적으로 자바스크립트로 XML을 불러온다 해서 AJAX라고 부르고요. 뭐 어떤 어르신분들은 아작스라고도 하고요. 부르는 분들마다 다르죠. 이렇게 우리가 아작스를 배워봤고요. 방법은 이제 XML HTTP 리퀘스트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어서 하는 방법을 배웠는데 이 XML HTTP 리퀘스트가 비동기 함수이기도 하면서 그다음에 비동기식 통신을 하는 함수라고 했죠. 이 친구가 이제 비동기적으로 실행되는 함수라는 것을 다른 말로 웹 APIs 이렇게 불렀어요. 웹 APIs. 그래서 웹 APIs로 배워본 게 set timeout이 있었고요. set interval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set timeout이랑 똑같이 동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이제 통신부터 보면 지금 통신하겠다예요. 통신하겠다. load users라는 함수에서 정의하고 있고요. 예, 통신을 하려고 객체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통신할 위치. 여기 이제 서버 주소를 길게 적을 수 있지만 현재 이제 내 서버에서 그죠? 내 서버에서 요 뒤쪽 주소만 바꿀 거니까 내 현재 위치에서 뒤쪽 주소만 바꾸겠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해당 주소에 요청을 할 거예요. 갯방식으로. 이 갯방식은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갯방식이라 불러요. 이렇게 링크를 타고 가는 방식. 또는 이제 우리가 URL에다가 이렇게 직접 주소를 이렇게 치면 해당하는 주소의 사이트가 나오죠. 이것도 갯방식이라고 했고요. 내가 여기서 뭐 가고 싶은 데를 누르면 이렇게 계속 이동을 하죠. 이거 다 갯방식이고요. 근데 이제 뒤에 이렇게 파라미터가 있는 보통 이런 것을 우리가 갯방식이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회원가입할 때는 이렇게 파라미터가 없죠. 그런 것을 우리가 포스트 방식이라고 했고요. 자, 그래서 캣방식으로 유저 제이슨을 불러올 거예요. 이렇게 불러온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자, 불러올 거고, 이게 준비고, 실제로는 이제 send 하면 통신을 하는 거예요. send 하면 통신을 하는 거예요. 이제 통신해서 가져왔는데, 이 가져온 거를 화면에 출력하는 코드가 현재 요 밑에 있어요. onload. 자, 지금 가져온 텍스트가, 자, 여기 있는 가져온 텍스트가 이렇게 변수에 담겼고요. 요거를 이제 inner text라는 자, 현재 여기가 이제 유저 컨테이너라고 하는 영역이고요. 여기에다가 텍스트를 출력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런 이상한 코드를 꼭 써야지 된대요. 로드가 완료되었을 때 하겠다. 자, 이런 코드를 써야 하는 이유가 요 set timeout이랑 똑같이 보면 돼요. set timeout.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가 어떤 일을 여기서 하게 되면 자, 여기 set timeout 함수에서 하게 되면 자, 이 다음 코드가 동기적으로 실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기적이라는 거는 이제 이게 완료되면 이 다음 코드가 실행되는 것을 동기적이라고 불렀죠. 동기적. 네, 비동기 통신도 마찬가지죠. 동기식은 URL이 화면과 동일하게 대응하는 것을 동기적. 여기도 똑같이 코드가 다음 코드랑 동기적으로 실행되냐.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코드만 봐도 1초 뒤에 이제 무언가를 하는데 1초 뒤에 이 친구는 1초 뒤가 아니라 즉시 하죠. 즉시. 그래서 동기적이지 않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완료되는 시점에 동작해라고 하는 거예요. 완료되는 시점에 이 함수를 써놓으면 그러면 이제 send를 하면 send 서버에 이렇게 갈 거예요. 서버에 가서 유저 제이슨 주세요 하고 이렇게 받아오는데 예를 들어 한 3초 걸렸어. 그러면 3초 뒤에 받아왔네 하고 이 친구가 실행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짠짠. 자, 아직 여러분들이 이제 서버 클라이언트가 좀 낯설시면 간단히 보여드리면 또 이러시네. 자, 우리 이제 인터넷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인터넷. 자, 인터넷이 하고 싶은 것은 세계 곳곳에 이렇게 서버가 있으면 그럼 인터넷선이 이렇게 다 연결돼 있다는 거죠.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고 이렇게 연결돼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이런 걸 우리가 망이라 하죠. 자, 그런데 이제 어떻게 연결되어 있던 간에 우리가 원하는 거는 여기에 우리가 이게 컴퓨터에 내 집에 자, 이게 우리 집인 것처럼 해보셨죠? 우리 집에 내 컴퓨터인 거예요. 자, 이 컴퓨터에서 브라우저 앱을 켜요. 이렇게. 브라우저 앱이고. 자, 여기 URL로 세계 곳곳에 이렇게 다니죠. 예를 들어 여기 주소가 네이버면 여기에 네이버만 치면 되고 여기 주소가 다음이면 다음이 넷인가요? 다음으로 가고 다음이 없어졌죠. 그러고 보니까 카카오인가요? 하여튼 카카오로 가고 구글이면 또 구글로 가겠죠. 구글이면 구글로 이렇게 가겠죠. 자, 여기 있는 URL로 이렇게 무언가를 이렇게 요청을 할 수 있어요. 브라우저로. 자, 이런 걸 우리가 서버라고 하죠. 이 서버들의 역할은 뭐냐면 여기에다가 리소스를 저장해 놓고 있어요. 리소스들. 그럼 내가 이제 이 URL로 네이버에 뭐 북을 줘. 그러면 여기 있는 북이 이렇게 넘어가죠. 또는 뭐 카카오에 뭐 부동산을 줘. 그러면 부동산 페이지가 이렇게 넘어가죠. 자, 여기 있는 URL로 여기 있는 리소스들을 참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유되는 자원이라고 해서 리소스라고 부르죠. 리소스는 이제 어려운 말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걸 줄여서 SRC라 부르죠. 공유되는 자원을 얘기해요. 공유되는 자원들을 이렇게 우리가 배포하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서버라고 불러요. 서버. 그다음에 이제 여기 지금 요 보이는 이 컴퓨터 자, 지금 무언가 요청하는 이 브라우저 이것을 우리가 클라이언트라 부르죠. 자, 이런 관계로 되어 있고요.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어떤 걸 요청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동기식 통신이라고 하면 자, 동기식 통신 내가 이제
네이버 페이지를 요청하면 네이버만 여기 이렇게 떠요. 여기 네이버만 이렇게 뜹니다. 또는 내가 카카오를 요청하면 네이버가 아니라 카카오가 떠요. 자, 이게 뭐다? 동기식인 거예요. 근데 카카오에서 자, 여기 내가 뉴스를 띄워야 되는데 뉴스를 띄워야 되는데 뭐 매일일보, 뭐 조선일보, 뭐 여러 가지 통신사가 있죠. 여러 가지 신문사가 있죠. 여기 여러 가지 서버들이 있는데 자, 여기 있는 것들을 이렇게 띄우고 싶어. 자,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제가 이제 HTML 수업엔 하지 않았는데 아이프레임이라는 게 있고요. 아이프레임. 아, 했구나. 이런 방법이 있는데 자, 요거 말고 또 다른 방법이 뭐냐? 자, 지금 배우고 있는 우리 에이작스라는 방법을 쓸 수도 있어요. 에이작스. 에이작스를 써서 비동기적으로 여러 서버에 있는 정보들을 쭉 끌어와서 여기다가 출력을 할 수 있겠죠. 자, 또는 이제 자, 카카오에 정보가 너무 많아. 너무 많아서 처음에 한꺼번에 불러오려고 했더니 이 브라우저가 대기 시간이 너무 긴 거예요. 너무 길어서 어떻게 하느냐? 처음 화면에 보여질 것만 보여주고 그 다음 페이지는 내가 스크롤을 했을 때 불러오는 거예요. 이런 거 우리가 스크롤 페이지네이션이라 하죠. 자, 이런 것도 우리가 비동기적으로 보통 불러오죠. 자,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따라 그림을 너무 못 그렸네.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언제 어디서 많이 본다고 했냐면 스크롤 페이지네이션에서 제일 많이 본다고 했고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에 앱 네이버 사이트를 꼭 들어가서 이걸 꼭 내려보죠.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게 뭐냐? 이 페이지에 보여줄 내용이 너무 많으면 처음에 이제 로딩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조금만 가져온 거예요. 조금만 가져왔다는 거는 쭉 내려보면 알 수 있죠. 이렇게 쭉 내려보면 방금 내가 쭉 내렸을 때 요만큼만 가져온 거죠. 자, 근데 가져왔다가 더 필요하네 하면 또 가져오고 또 더 필요하네 하면 또 더 가져오고 지금 이게 뭐예요? 비동기적으로 통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에이작스라 부르죠. 에이작스라 부릅니다. 이걸 무한 스크롤이라 부르죠. 우리가 이제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 네트워크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런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익숙하죠. 이제 옛날 사람들은 이제 이런 것보다는 아이고 재미나이가 아니라 페이지네이션이 더 익숙하죠. 이렇게 보면 이렇게 2번 페이지, 3번 페이지 이런 게 익숙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스크롤을 내릴 때마다 자동으로 페이지네이션이 되는 것은 익숙함을 넘어서 굉장히 편리함을 주죠. 그래서 이제 비동기적으로 통신하는 것은 클라이언트한테 굉장히 편리한 UX, UI를 제공하게 됩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요즘은 뭐 다 그런데 예전에 여러분들 옛날이라고 하면 10년 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7년 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가 회원 가입할 때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 내가 이제 아이디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여기 중복 확인이 있죠. 중복 확인 누르면 바로 확인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페이지가 하나 떠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할까? 이렇게 페이지가 떠요. 이걸 뭐라고 하죠? 팝업 창이라 하죠. 팝업 창이 떠서 여기 페이지가 있고 여기 다시 중복 확인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내가 아이디를 써요. 그러면 이 URL이 바뀌죠? 서버에 여기서 통신했다는 거예요. 통신해서 뭐가 떠요? 다른 페이지가 이렇게 뜨죠? 여기다가 사용 가능 이렇게 뜨죠? 아이디. 입력 누르면 입력 누르면 이 페이지와 이 브라우저와 이 팝업은 부모 자식 관계로 되어 있어요. 얘가 부모고 얘가 자식이에요. 그래서 입력 누르면 내가 이제 부모 페이지한테 이 아이디를 전달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아이디가 입력이 되죠. 이런 구조로 됩니다. 근데 이거 편리해요? 불편해요? 되게 불편하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기존의 웹은 꼭 통신을 하려면 이 브라우저가 새로 고침이 돼야 돼요. 자, 만약에 이제 팝업창이 없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엄청나게 무서운 일이 발생해요. 자, 내가 여기서 중복하기 누르면 다른 페이지에 갔다가 다른 방금 이제 아이디 중복 체크 거기서 이제 확인 버튼 누르면 다시 이 페이지로 되돌아와요. 그러니까 이 화면이 계속 전환된다는 거예요. 화면이 계속 전환돼요. 그럼 내가 여기에 입력했던 값이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겠죠? 안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 팝업을 이렇게 띄워서 팝업을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동기식 통신이 어렵긴 하지만 이제 필수가 되었죠. 자,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이제 그런 얘기도 했어요. 어떤 얘기도 했냐면 자, 우리가 페이지네이션을 무한 스크롤 하지 않으면 요 페이지, 요 부분 있죠? 여기 계속 똑같이 중복된 데이터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페이지, 2번 페이지, 3번 페이지가 전부 다 이 데이터를 공유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계속 똑같이 중복돼서 오게 되면 이게 뭐다? 그렇죠. 자원 낭비가 되겠죠.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 다 돈으로 취급을 하죠. 서버에서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동기식 통신에 대해서 제가 이제 중요하니까 얘기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해봤죠. 한 번 더. 저희가 한 번 더 해봤고. 자, 이번에는 여기 이벤트 없이 바로 이제 화면에 불러오는 걸 했어요. 지금 보면 뭐 함수 없이 바로 이렇게 불러오고 있죠. 똑같아요, 코드는. 보면 이렇게 불러오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뭘 했냐? 여기 테이블로 출력을 하기로 했어요. 테이블로. 처음 배워본 것은 자, 요 코드. HTML을 문자열로 만들어서 이렇게 출력하죠. 근데 왜 이런 짓을 왜 해야 될까? 왜 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받아온 데이터가 JSON이라고 하는 데이터인데요. JSON. 요거 이제 오늘 수업 좀 해볼 거예요. JSON이 어떻게 생겼나 좀 볼게요. 자,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지금 보면 뭐처럼 보이냐? 지금 문자열인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걸 뭘로 변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객체로 변환할 수 있을 것 같죠? 보면 이렇게 지금 이게 우리가 데이터로 받아온 문자열로 된 정보고요. 문자열로 된 정보. 이걸 우리가 파싱이라는 걸 했어요. 했더니 이렇게 객체로 되었죠. 그러면 이제 이 친구는 문자열로 취급이 되었고 이 친구는 정수로 취급이 되었고 자, 지금 앞쪽에 있는 또 안 보이네. 자, 앞쪽에 있는 이 친구는 현재 키 값이 되었죠. 이렇게 키. 자, 키하고 요게 뭐예요? 밸류랑 구분 짓는 구분자. 그다음에 요게 밸류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객체로 만들었습니다. 이 형식이 잘못되면 요즘 텍스트라는 거죠. 형식이 뭐라도 좀 잘못되면 파싱이 깨져요. 볼까요? 이렇게 파싱할 수 없다 뜨죠? 그러면 여기 깨져서 자바로 파싱할 수 없다. 객체로 파싱할 수 없다 이런 거고요. 자, 이렇게. 그럼 이제 요 데이터에 대해서 좀 배워야 되겠죠? 요 데이터. 요 우리가 제이슨이라 부르고요. 자, 오늘은 제이슨에 대해서 좀 배우고 다시 통신을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